안녕하세요, 마커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크롤링을 할 때 제가 리퀘스트를 쓰죠. 리퀘스트를 할 때 헤더 값을 넣죠. 헤더 값을 넣기도 하고 포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 데이터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폼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시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개념을 좀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헤더는 무엇이고 왜 이런 것들을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크롤링을 한다는 건 제가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써서 하죠. 이 크롤링을 한다는 것은 HTTP 통신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랑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서버에 요청을 하면 서버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응답을 해주는데 그 응답된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받아오는 것을 저희가 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HTTP와 요청 그리고 응답받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는 웹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웹에서는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HTML 문서나 이미지나 아니면 JSON 데이터와 같은 리소스를 전송하고 전송받습니다. 이 HTTP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응답, 요청,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내 컴퓨터를 말하고 브라우저죠. 정확히는 브라우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버,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를 불러올 때 그 웹페이지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 간의 통신 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HTTP는 웹 브라우저라고 불리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특정 리소스를 요청합니다. 이 요청이 리퀘스트죠. 이 요청은 URL을 통해서 요청이 되게 되고 서버는 이 요청을 받고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한 후에 요청받은 리소스와 상태 코드, 요청 처리 결과를 포함한 응답은 리스폰스입니다. 이 응답을 클라이언트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인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받은 응답을 해석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HTTP에는 여러 가지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한번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HTTP는 get, post, put, delete, head, patch 이런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크롤링을 하게 될 때 제가 보통 이렇게 쓰죠. request.get 아니면 request.post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써주면서 요청을 받고 싶은 서버가 달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요청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HTTP 통신에서 이 요청과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요청과 응답은 각각 모두 헤더와 바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각각은 HTTP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을 하긴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리퀘스트에서의 헤더와 바디가 있는데 이 리퀘스트에서 헤더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 이 요청의 성격, 클라이언트 정보, 그다음에 요청받고 싶은 바디의 콘텐츠 유형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헤더 값에 유저 에이전트라고 해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담아서 헤더에 실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accept라고 해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처리할 수 있는 유형, 그리고 콘텐츠 타입, authorization 뭐 이런 인증 정보 이런 것들을 담아서 보내주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리퀘스트는 바디 값은 보통 없고요. 헤더만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모든 어떤 요청이 바디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이 바디가 포함이 되는 것은 주로 포스트, 풋, 패치 이런 메소드에서만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요청할 때는 헤더 값이 들어간다. 근데 이 헤더가 왜 필요하냐면 응답을 해주는 서버 입장에서
이 요청이 어떤 요청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적합한 요청 내용에 대해서만 응답을 해주고 싶을 때 적절한 헤더 값을 요청받고 그 다음에 확인 후에 응답을 보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웹페이지에 이 모든 웹페이지를 요청할 때 헤더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어떤 헤더 값이 필요한지는 이 서버를 구성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롤링 할 때는 어떤 헤더 값을 써야 되는지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가능한 모든 헤더 값을 넣거나 아니면 직접 일일이 하나씩 넣어 보면서 어떤 헤더 값이 들어가야 요청이 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귀찮으면 모든 헤더 값을 다 넣기도 합니다. 리스폰스에서의 헤더와 바디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버에서 리퀘스트를 받고 이것을 다시 클라이언트 쪽에 응답을 보내줄 때도 마찬가지로 헤더와 바디로 구성된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 헤더 값은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데, 이 메타데이터는 상태 코드, 서버의 정보, 캐싱, 바디 컨텐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받는 이 헤더 정보가 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바디죠. 바디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넘어오는지 확인하는 게 크롤링이기 때문에, 바디 값은 일반적으로 HTML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제이슨 데이터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헤더와 바디로 구분돼서 온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받아보는 건 헤더와 바디 모두 다 받아볼 수 있고요. 주로 우리가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바디를 받아보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조금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은 리퀘스트를 서버에 보내고, 서버로부터 서버가 보내준 데이터를 서버가 데이터를 리스폰스 해주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받아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모두 헤더와 바디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요청을 보낼 때 적절한 헤더 값을 포함시켜서 보내줘야 적절한 응답이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리퀘스트를 할 때 그냥 유저 에이전트만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유저 에이전트가 없어도 되는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PC에 대한 유저 에이전트를 필요로 한 페이지가 있고, 모바일에 대한 유저 에이전트가 필요한 웹페이지도 있습니다. 어떤 게 필요할지는 몰라요. 각각 넣어봐야 합니다. 넣어서 제대로 된 응답이 오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개발자 도구에서 네트워크 탭에서 가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리퀘스트 헤더 값을 모조리 다 때려 넣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편리하게 하면 그냥 크롤링 할 때는 모든 리퀘스트 헤더를 다 때려 넣고 크롤링을 합니다. 그게 편해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리퀘스트를 할 때 헤더 값을 왜 넣어야 되고 이 헤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실제로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 헤더 값을 어떻게 찾아내고 요청을 해서 받게 되는지 헤더를 주고받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단톡방 크롤링 마법사의 코딩 클럽에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하시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궁금한 점은 단톡방에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때 다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